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의사입니다. 정확한 의학 정보를 쉽게 풀어 전달하고 건강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은 척추측만증의 올바른 이해와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정말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될 정보입니다. 흔히 청소년기에 발견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측만증은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질환인데요. 척추가 있으면 이렇게 휘어지는 거죠. 근데 정확히 보면요, 이렇게 그냥 옆으로 휘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휘어집니다. 3차원적으로. 근데 척추측만증은 부모님들이 이름만 들어도 정말 걱정하게 됩니다. 척추가 이렇게 휘어져서 생긴 물고기를 보면 공해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정말 문제가 많다, 그렇게 뉴스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는 했는데요. 사실 자연계에서 척추가 휘어진 것은 꼭 공해 때문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학교 검진에서 아이의 척추측만증을 진단받게 되면 부모님들이나 당사자들이 굉장히 당황하게 마련인데요. 사실 대부분의 척추측만증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척추측만증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이의 자세나 유전 때문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아이를 다그치거나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척추측만증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이걸로 인해서 가족 내에 분란이 일어나는 게 더 문제죠. 또 더 문제인 것은 척추측만증을 바로잡는다고 해서 무리한 교정치료, 무슨 물리치료, 특수치료 같은 것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도수치료나 운동으로는 척추측만이 교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또 대부분의 척추측만증은 외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한 이 정도 이렇게 휘어 있다고 해도요. 이렇게 휘어 있다고 해도 겉에서 봐서는 거의 모릅니다. 제가 봐도 잘 모릅니다. 알려면 이렇게 앞으로 몸을 숙이거나 아니면 옷을 다 벗고 등 뒤에서 봐야 되는데 그럴 일이 잘 없죠. 그리고 등 뒤에서 볼 때도 옷을 벗고 봐도 정확히 관심을 가지고 척추가 똑바른가 하고 보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모에도 이렇게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척추가 이렇게 많이 휘어져 있어도요, 이때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척추를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어 봤을 때는 휘어져 있지만 흉곽하고 복부 이렇게 그 외곽 있잖아요. 우리 몸의 외곽은 똑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기 전까지는 알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척추측만증이 있어도 이 자체가 크게 건강에 영향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신경 쓰면서 교정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외모로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척추측만증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정확하게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척추측만증은요, 이렇게 휘면서 이게 막 몸이 막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휜 게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똑바른 척추가 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휘어져서 자란 겁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나무를 봤을 때 나무가 약간 휘어져 있다면 똑바른 나무가 그냥 이렇게 옆으로 휘어졌다고 보기보다는 그렇게 자랐다고 봐야 되겠죠. 척추측만증도 똑바로 척추가 있다가 휘어진 게 아니라 청소년기에 자라면서 이런 모양으로 자란 겁니다. 원인도 잘 모르고 이런 모양으로 자란 것을 억지로 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척추측만증은 또 굉장히 흔합니다. 연구에 따라서 전체 인구의 약 10%에서 15% 정도 갖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흔하죠. 10명 중에 한두 명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청소년기에 발견되는 척추측만증은요, 대부분 별다른 증상 없이 척추가 휘어져 있는 것만 관찰되지만
드물게는 허리 통증이나 등 통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통증의 정도가 척추가 이렇게 많이 휜 것과 뭐 적게 휜 거랑은 관계가 별로 없다는 거죠. 즉, 척추 측만증 자체가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허리 디스크나 척추 분리증 아니면 뭐 다른 질환들이 통증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정리하자면 약 30도나 40도 이 정도면은 적은 건 아니거든요. 이 정도의 척추 측만증까지는 겉으로 봐서도 잘 모르고 특별히 기능에 문제가 없고 엑스레이를 봐야지 아는 경우가 많고 일상생활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환자는 문제가 없다. 즉, 신경 쓸 필요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척추가 휘었다는 걸 알고도 신경 안 쓰기가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아주 드문 경우에는요, 척추 측만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50도를 넘어가서 거의 90도, 90도를 더 넘어가면요, 이때는 누가 봐도 척추 측만증을 알 수가 있죠. 외모부터 벌써 딱 티가 나니까요. 근데 이런 분들은, 아니면 이런 분들의 그 보호자분들은 제 강의를 듣고 있지 않겠죠. 왜냐면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 척추가 많이 휘어져 있어서 문제가 심각할 정도면 이미 척추 측만증을 잘 보는 교수님이나 의사분께 진료를 받고 있거나 계속 무슨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있을 거기 때문에요.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그 척추 측만증 관련된 환자나 보호자인 경우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척추 측만증의 약 95% 이상, 즉 대부분의 척추 측만증은요, 특발성입니다. 즉 원인을 잘 모른다는 거죠. 신경이나 근육에 이상이 있어서 2차적으로 다른 원인이 있어서 2차적으로 척추 측만증이 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척추 측만증은 그런 것이 아니고 원인을 모르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건강하게 휘어져 자란 겁니다. 즉 오이 같은 것이 있다고 했을 때 예전에 오이 키워보셨으면 오이가 똑바로 되지 않고 이렇게 휜 오이가 있는데요. 오이가 휘었다고 그래서 또는 가지 같은 것이 휘었다고 그래서 고추 같은 것이 휘었다고 그래서 그런 작물들이 건강하지 않은 게 아니죠. 척추 측만증도 대부분 건강하게 다 휘어진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잘 모른다,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다, 그리고 특별히 문제가 없다, 이거를 자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척추 측만증의 진단은요, 보통 요새 그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단체 검진을 할 때 엑스레이를 찍어서 통보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뭐 외모로 봐서는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40도 이상 이렇게 휘어지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분이 봐서 척추가 휘었네 이렇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만 진단이 되는 경우는 크게 사실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죠. 척추 측만증이 조금 더 심각한 경우 아니면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힘의 정도와 유연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앞으로 숙이거나 좌우로 이렇게 굽히는 자세에서도 척추를 촬영하고 정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필요하면 MRI도 찍고 폐 검사, 심장 검사, 복부 초음파 검사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한 40도, 50도 이상 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미 진료를 다 받고 있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메모로 봐도 이상이 있으니까요. 대부분의 척추 측만증 환자는 특별히 치료할 필요가 없다.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치료 목표는요, 척추 측만증이 만약에 진행된다면 그 진행을 미리 좀 어떻게 막아보고 척추 균형을 좀 바로 잡아볼까 하는 건데요. 20도 미만의 척추 측만증이 대부분인데 이런 분들은 그냥 주기적 관찰로 충분하고 20도에서 40도 정도 되는 경우는 보조기 착용을 자주 합니다. 단
이렇게 성장을 계속 하는 경우요. 그런데 척추가 더 휘어지는 것을 보조기로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는 의견이 좀 갈립니다. 의미가 없다. 아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 아니다. 의미가 없더라도 심적인 안정을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나눕니다. 저는 의미가 없더라도 심적인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게 너무 귀찮거나 비용이 들어서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0도에서 50도 이상 휘어졌거나 보존적 치료에, 그러니까 뭐 보조기 같은 걸 했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든 없든 점점 더 나빠지는 경우, 더 휘어지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술적 치료는요, 이렇게 휘어졌으면요, 여기다 나사못을 쭉 박아서 이걸 이렇게 펴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교정해가지고 이렇게 펴는 게 그러니까 수술적 치료입니다. 나사못을 쭉 박아서 금속으로. 사실 아주 많이 문제가 있지 않으면요,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운동이나 물리치료, 뭐 도수치료 같은 걸로 교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정보들이 많은데요. 물론 교정할 수 있겠죠. 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치료의 일선에서 수술까지도 진행하시고 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완곡하게 표현을 하자니까 어렵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척추측만증은 운동이나 물리치료 교정, 도수치료 같은 걸로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척추측만증의 뭐 경감인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특히 예방 95% 이상이 원인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척추측만증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예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원인이 되는 그 요인을 찾아서 그걸 차단해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방을 할 수가 없죠. 원인은 몰라도 예방을 할 수 있다? 정말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합니다. 또 책에도 예방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척추측만증을 예방한다. 근데 예방법 내가 알려줄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즉, 척추측만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은 제멋대로 개인이 지어낸 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기억하셔야 되냐면요. 척추측만증은 이게 낫질 않고 교정이 안 되고 원인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치료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치료가 사실은 필요가 없지만, 펼 필요가 없지만 펴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도수 치료를 해서 조금씩 만져주면요, 척추가 조금 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의미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척추측만증은 대부분 심하게 진행되지 않고 큰 문제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관찰을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엑스레이 같은 걸 찍어서 50도 이상으로 갑자기 진행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어서 주기적으로 관찰할 필요는 있습니다. 미리 경과를 뭐 알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미리 알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성장하는 시기, 갑자기 뭐 1년에 10cm, 15cm씩 이렇게 쭉쭉 크는 경우에는요, 척추측만증이 급속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똑바로 있다가 휘어지는 게 아니고 자라면서 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좀 더 정확히 보면요, 이 척추뼈 자체가 옆에서 봤을 때 또는 앞에서 봤을 때 네모나게 보여야 되거든요. 이게 원통이기 때문에. 근데 척추측만증이 있는 사람은요, 이 뼈 자체가 그 사다리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어진 쪽이 얇고 서 있는 쪽이 좀 이렇게 두껍죠. 뼈 모양 자체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겉에서 교정을 해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란 거니까요. 강제적으로 펴줘도
강제적으로 펴주는 의미가 너무 모양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심장이나 폐에 무리를 줄 때 그때 강제로 펴는 거지, 단순히 모양 때문에 그냥 조금 휘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아이가 빨리 크는 시기가 있다면요, 그 시기에는 집중적으로 좀 관찰해야 되는데, 좀 자주 보시려면 한 3개월, 보통은 한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와서 엑스레이 찍어 보시면 됩니다. 척추 측만증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방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고요. 보조기로 해도 잘 안 되고요.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 또는 적절한 관찰이 최선이죠.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그냥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척추측만증은 조기 발견과 주기적인 엑스레이 관찰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심해지면 전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더 전문가를 만나고, 더 심해지지 않으면 그냥 일상생활 잘 하시면 됩니다. 척추측만증과 일상생활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척추측만증이 한 20도 미만인 경우는요, 30도까지도 특별히 일상생활에 제한을 둘 필요 없습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없다는 거죠. 청소년기에 그 척추측만증이 있으면서 호소하는 요통이 있거든요. 그런 증상들은 척추측만증보다는 허리 디스크나 척추분리증 또는 자세나 운동 습관이 잘못돼서 일시적으로 아플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청소년한테 척추를 이걸 바로 잡는다고 막 뭘 하면요, 통증이 조장됩니다. 통증이 더 나빠져요. 그럼 통증이 더 나빠지면 치료를 더 하고요. 더 나빠지면 치료를 더 하고, 이건 측만증 때문에 통증이 없어지질 않는구나 해서 멀쩡한 환자가 수술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물론 수술하는 곳에서는 안 해주죠. 안 해줍니다. 필요 없다고 하고. 그럼 환자는 계속 불만을 가지고 또 더 치료를 받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거듭될 수가 있습니다. 척추 측만증이 있다면요, 바른 자세 유지와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척추 측만증을 개선하거나 척추 측만증을 예방하는 데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너무 위축되거나 이런 수칙을 지키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일상생활을 다 규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뭔가 이게 잘못됐다, 내가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 척추측만증을 잘 보는 전문의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의료진이 되게 중요합니다.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상담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예전에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일부 잘못 설명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아요. 척추측만증은 제가 제대로 설명한 지가 이미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과거에 뭐라고 설명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뭔가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미 상담을 받고 과도한 그런 어떤 무서운 얘기, 척추측만증이고 놔두면 큰일 난다, 아니면 뭐 더 휘어진다, 아니면 뭐 이게 큰 문제가 생긴다, 외모가 정말 너무 이상해진다, 이런 불안한 말을 들으셨다면 그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런 정보들은 무분별한 정보고요. 자격을 갖춘 척추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양한 정보가 넘쳐나고 또 그것이 장점인 시대이지만 전문가의 의견, 좀 잘 아는 전문가의 의견을 믿고 따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29명이 잘못 얘기하고 이쪽에 잘 하는 전문가, 정말 정통한 분 한 분, 29대 1의 그런 정보 양의 차이가 있다 해도요, 여러분들 그 29명 믿으면 안 됩니다. 척추측만증에 대해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한 내용 들으셨죠? 척추측만증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고 원인 잘 모르고 예방 잘 모르고 치료할 필요 없고 대부분
관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자세나 뭐 이렇게 그런 것이 삐딱해서 생긴 게 아니고 애 잘못이 아니다. 그런 내용. 근데 이런 내용과 다르게 설명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유튜브나 뭐 구글, 네이버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아마 비율이 제가 아까 설명드린 29대 1보다 훨씬 더 될 수도 있습니다. 한 98대 뭐 2, 99대 1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 외에는 사실 다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척추측만증은 대부분 양호한 결과를 보인다. 심각해지면 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사실 심각해지는 경우가 별로 없다. 조기 발견과 적절한 엑스레이 관찰이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부모님들이요. 애들이 삐딱하게 앉거나 한쪽으로 가방을 매서 생긴 게 아닙니다. 그래도 척추 건강을 위해서 바른 습관을 갖는 게 좋죠. 혹시 부모님들 중에 과거에 똑바로 앉아보신 분 계세요? 청소년기에 똑바로 앉아서 생활하신 분 계세요? 저도 안 그랬거든요. 저 굉장히 삐딱하게 앉고 살았죠. 그리고 지금 있는 청소년들도 아마 굉장히 삐딱하게 앉아 있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만 그 삐딱하게 앉은 것 때문에 척추측만증에 다 걸리지 않죠. 이미 다 그 내용은 얘기가 정립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한 내용이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책에서 잘 보고 정제해서 믿을 만한 정보만 알려드린 겁니다. 척추측만증이 그래도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게 진료를 보시는 분, 그런 동일하게 말씀을 하신 자료가 조금이라도 있는 분을 찾아서 충분히 진료받고 상의하시면 되죠. 그래서 개개인에 맞는 그런 치료 계획을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척추측만증의 대가인 분들은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료를 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진료하십니다. 휘어진 각도가 50도에 육박하거나 50도보다 덜 휘었어도 나는 정말 걱정이 많아가지고 잠이 안 온다. 정말 너무 걱정된다. 너무 속상하다 그러면 그 대가분들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당연히 저는 척추측만증의 대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 악성 댓글 달지 마세요. 제가 저한테 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는 올바른 의학 상식을 전달하려 노력할 뿐인데 척추측만증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서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여러 번 영상을 남겼는데 영상 남긴 지가 좀 돼서 다시 한번 남기는 겁니다. 척추측만증은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닙니다. 척추측만증을 잘못 이해해서 아이들을 막 구박하고 그 구박받은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반발심이 너무 그냥 커져가지고 이 가족 간의 사이가 너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진실을 알아야 힘이 있습니다. 밝고 건강한 가족을 위해서 우리 모두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척추측만증 털보이사였습니다.